예,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 2 조직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조직 행동의 첫 번째 챕터인 조직 행동의 개념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이거든요. 이 동기부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조직 행동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조직 행동의 개념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몰입이에요. 조직 몰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조직 몰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서적 몰입이 있고, 지속적 몰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몰입이 있는데, 내가 조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즉 이 조직 행동의 개념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냐면요. 그 메이어의 호손 실험 있죠. 이게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기발점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많은 그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직 구성원의 그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여기 있는 조직 행동 이론이에요. 조직 행동 이론이고 그 중에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관점에 대해서 보는 게 조직 몰입인데 조직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러니까 조직을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조직 몰입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직.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이 좋으면 뭐 싫더라도 이 조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면 이직을 안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직 몰입 그 구분을 한번 보면 정서적 몰입이에요. 정서적 몰입은 이겁니다. 조직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내가 이 조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인 밀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애착감, 이 조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도 좋아. 그럴 때는 안 떠나겠죠. 조직이 좋은데 왜 떠나겠어요. 지속적 몰입은요.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 이 조직이 싫어도 돈을 많이 준다면 내가 이직을 하지 않겠죠. 지속적으로 몰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효익을 제공해 준다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속적 몰입은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은요. 의리예요. 의리. 내가 떠나면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갈 거냐. 이 조직을 걱정하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죠. 사실. 이거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의리로 인해 가지고 조직을 안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 조직에 대한 책임감, 의리,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떠나게 되면 과연 이 조직이 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직을 못 떠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 등으로 조직에 몰입하는 형태. 뭐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조직 몰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입니다. satisfaction.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에 만족하는지 내가 하는 업무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뭐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면은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사와
이게 많이 마주치게 되면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만족을 줄 수도 있고 그 업무를 통한 보상도 이 만족을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직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해서 그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우리는 직무 만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직무 만족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직무 만족이 직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이 아닌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보다는 성과가 좀 더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니까요. 직무 만족도가 성과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텐데, 즉 무엇이 사람을 동기부여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 동기부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동기부여 이론이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 이론, 이제 내용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 그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이 내용 이론은 what,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욕구입니다. 이 내용 이론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그 원인이 바로 need, 욕구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들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는 게 이 내용 이론에서의 주된 중점이 될 겁니다. 과정 이론은 how예요. how.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될 거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과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내용을 전개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 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어이구, 죄송해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단계별로 형성이 될 수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단계화시켰어요. 단계화. 그 단계화시켰는데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잠자는 거, 식욕, 성욕 이런 거, 뭐 음식, 뭐 배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 욕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안전 욕구는 뭐냐면 안전 욕구는 위험, 손실 이런 거로부터 회피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정망 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안전 욕구는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나의 신체적 그런 안전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안전은 경제적인 안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전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으면 그러면 안전 욕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애정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사회 안정망,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어가서는 회사 동료 등등 해가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속감을 사람 그 사회 안에서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도 충족이 되면 이제는 존경 욕구,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게 존경 욕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충족이 되면은 마지막으로